안녕하세요. 토론토대학교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천혜젤입니다. 저는 입시 준비는 일단 공부 같은 경우에는 EBS나 사설 학원을 다녀서 준비를 했었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맞는 선생님과 컨택해서 주 2, 3회 정도 레슨을 받으면서 준비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시간이 나면 그때 연습을 하는 등 그런 식으로 많이 준비를 했어요. 혼자서 거의 4시간 정도 하루에 연습을 했었고, 물론 그 4시간 동안 다 성악을 연습하는 건 아니었고요. 뭐 악보를 본다든지 가사의 뜻을 찾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연세대학교 입학을 하려면 첫 번째로 실기 비중은 70%고 학업 공부는 30%입니다. 아무래도 실기가 더 중점이 되다 보니 보통 입시생들이 주로 실기를 더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교수님들께서는 직접적인 노래를 듣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기가 좀 더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합니다. 토론토 대학교를 입학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 성적이었어서 고등학교 때 대학 입학을 위해서 주로 내신 관리에 힘을 썼던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신 관리 이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고 안 그러면은 나중에 정시로 가겠다 하면 뭐 수능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거의 100% 내신으로 가기 때문에 내신 위주, 그러니까 에세이 같은 거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랩 리포트, 미드텀, 파이널 이런 거를 되게 전체적으로 모든 학기에 내신 관리를 위해서 힘썼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영문으로 에세이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영어 에세이 쓰면서 이런 규칙도 있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순서대로 쓰는구나를 학교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영어 수업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 에세이 쓰는 방법 같은 거를 지도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한 학기 영어 수업마다 에세이 쓰는 법을 점점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예체능을 전공했다 보니 전공 수업에 있어서는 교수님들이 학점을 후하게 주시기 때문에 학점을 잘 받았었는데 또 저희가 졸업을 하려면 필수 교양이라는 걸 꼭 들었어야 됐어요. 그 필수 교양에는 총 8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뭐 인간과 문화, 아니면 뭐 언어와 예술, 또 과학 분야가 있었는데 제가 그 과학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AI 같은 것들을 들었었는데 그때 진짜 학점이 폭망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평가는 아니고 상대평가였습니다. 근데 A는 보통 2~3명 정도 주고 거의 대부분이 B뿔? 성적 관리나 교양 같은 걸 얘기하면 사실 한국 학생들이 정말 부러워요. 왜냐면 교양 수업을 무슨 연애사 이런 거 배우는 교양 수업도 있고 그냥 친구들이랑 영어로 대화 한 학기 내내 하는 게 뭐 그게 교양 수업이다. 이렇게 해서 되게 교양 수업을 즐기더라고요. 막 골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양 수업이 남의 전공이에요. 뭐 저희 인기 있는 교양 과목이라고 하는 수업들 보면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심리학이 있는데 나한테는 교양 과목으로 쳐지는데 바이오를 전공하는 친구들한테는 그게 전공 수업이에요. 그래서 전공과 그 교양 수업의 경계가 되게 애매해서 성적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스트레스를 받죠. 남의 전공인데 내가 노력해서 성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관심은 없는데 전공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니 난이도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 받기도 어렵고 투자하는 시간도 되게 많아져야 돼요. 교양 수업에. 저희는 일단 한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가장 힘듭니다. 고등학생들이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내신 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그에 비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성적을 받기에는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나 다 졸업은 가능하지만 이제 취업이 좀 네, 막 굉장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취업보다는 아무래도 유학을 많이 생각하니까 주로 언어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주로 서포터즈나 인턴 대외 활동 네, 대외 활동을 주로 많이 해요. 저희 학교의 저희과 같은 경우는 90%가 거의 유학을 가고요. 유학을 주로 독일이나 미국 쪽으로 많이 가는데 독일에는 굉장히 음악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마다 오페라 극장이 여러 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성악 전공자들은 오페라 극장에 많이 취직하기도 하고 또 방송 합창단에도 취업을 하고 아니면 한국에 와서 대학 강사나 교수 혹은 공무원에 준하는 시립합창단, 국립합창단 아니면 아나운서 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유학지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내가 독일을 가는 경우에는 독일에서는 B1까지 어학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어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토플을 또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학 준비는 주로 방학 때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아니면 여기서 일단 B1까지 딴 후에 유학을 가서 6개월 정도 시험 치기 전에 그 시간 동안 어학원을 등록해서 현지에서 어학을 습득한 후에 면접을 보는 그런 방식을 많이 택합니다. 졸업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그냥 아예 다른 일을 찾는 분들도 많으시고 졸업 성적이 안 돼서 중간에 사라지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1학년 때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그런데 졸업이 성적 받기가 어려워서 졸업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자기가 한번 페일하지 않는 이상 재수강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점으로 패스를 했다. 그러면은 그 성적은 그대로 고정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을 주고 다시 듣겠다 해도 학교에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성적이 자꾸 나쁘게 쌓이면 학교에서는 졸업 성적이 안 돼서 결국에는 학교에 학비로 1억을 냈든 2억을 냈든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 따라 다른데 일단 저희 학교는 전공 하나로 졸업은 못해요. 그래서 케이스가 3가지로 나뉘는데 스페셜리스트라고 전문가, 한국말로 하니까 전문가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라는 과정으로 좀 한 분야를 깊게 좀 오랫동안 파서 그걸로 졸업을 하던가 만약에 그냥 메이저라 불리는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투 메이저를 해야 돼요. 전공이 2개에다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 전공에 부전공 2개 이렇게 해서 3가지로 졸업을 하거나 이 셋 중에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이랑 학과를 정해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모든 메이저나 스페셜리스트에 따라서 듣는 수업도 다르고 주어지는 교양도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저희는 무조건 모든 수업이 0.5크레딧이거든요. 뭐 한국은 어떤 수업은 뭐 몇 학점, 다른 수업은 몇 학점 이러는데 저희는 모든 수업이 0.5크레딧이에요. 그래서 20크레딧을 채우면 그러니까 총 40개의 수업을 들으면 졸업이 가능한데 4년 만에 졸업하는 경우는 정말 저희는 박수 쳐주고요. 진짜 학교에 오피셜리 5학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강 신청할 때 보면 5학년이 수강 신청하는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을 정도로 4년 만에 졸업하는 게 빠듯하고 일단 전공 하나로 졸업이 안 되니까 그렇게 네 졸업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래도 너는 취업 걱정 없잖아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데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크게 취업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캐나다는 한국보다 인맥으로 회사를 가는 경우가 더 심해요. 캐나다를 나가면 인맥이 더 중요해져요. 제가 듣기로는 아예 신입 공고를 밖에다 안 보여주고 회사 내부에 붙여놓은 다음에 지인들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고도 있고
그 정도로 캐나다는 인맥 싸움이어서 학교에서 좋은 선배들을 뒀으면 그 선배를 통해서 같은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민지, 에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